최근 당진을 비롯한 충남 지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저절로 불이 붙는 자연 발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3일절 얼굴과 발에서 훼손된 흔적이 발견된 홍성 평화의 소녀상이 복구됐습니다. 홍성군은 주변 CCTV를 새로 교체하고 소녀상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교과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독도와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덕산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업 두 곳이 550억 원을 투자해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화재는 대부분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충남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저절로 불이 붙는 자연 발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폐기물 매립장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와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검은 매연이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진시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4일 아침 7시쯤. 당시 이곳엔 생활쓰레기 3,000톤가량이 쌓여 있었는데요. 불은 그중 일부를 태우고 약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자연 발화. 물질에 저절로 불이 붙어 연소되는 현상인데 특히 폐기물 매립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장시간 이게 이제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자연 발화라면 그 안에 이제 유지, 이제 기름종이 같은 거죠. 그런 걸 같이 모아놓게 되면은 얘가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안에서 온도가 이제 좀씩 올라갑니다. 탈 수 있는 물질이 주변에 있게 되면은 그 어떤 점화원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이게 발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거대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조금씩 축적된 열이 기름 묻은 물질과 결합해 불이 붙는 겁니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4,000톤을 태우고 건물 외벽까지 무너뜨린 서산 폐기물 매립장 화재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연 발화는 최근 충남 지역 폐기물 시설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발화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쌓아둔 폐기물 속 온도를 수시로 낮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공간을 펼쳐주거나 물을 분무 형태로 쏴주어서 국소적인 열 축적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동 진화도 중요합니다. 폐기물 화재는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어 진화 작업이 어려운 게 특징. 이번 당진 화재 땐 일부러 유리창을 깨뜨려 연기를 밖으로 빼내야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냥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안에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직원들이 진입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불길을 잡으려면 스프링클러와 환기장치, 건물 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5개 소화전 등을 갖춰야 합니다. 선풍기 설비를 좀 요소요소에 해놔서 빨리 연기를 배출을 시켜야만이 우리가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고요. 안에 좀 연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옥내 소화전 설비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외부의 옥외 소화전 설비도 추가로 좀 또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소방 안전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던 홍성 평화의 소녀상이 복구됐습니다. 지난 3일절 평화의 소녀상의 코와 이마 등 얼굴과 양 발에서 예리한 물건에 긁히고 파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홍성군은 당시 훼손된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데다 주변 CCTV 영상에 화질이 낮아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홍성군은 화질이 좋은 CCTV로 교체하고 소녀상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역사를 왜곡한 일본 교과서를 규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자행했던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충남교육청은 독도와 일제강점기 징병, 위안부 등 강제 동원 역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군이 덕산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기업 두 곳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숙박업과 골프장 개발업 등 관광 사업을 하는 곳으로 덕산 온천 관광지 2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550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덕산 온천을 내포 신도시 배후 관광지로 키우고 있는 만큼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전동 킥보드나 공유형 전기 자전거 타는 분들 많으시죠? 덩달아서 사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맞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전동 킥보드가 차량 앞으로 돌진합니다. 헬멧도 쓰지 않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 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의 공식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25km 미만, 총 중량이 30k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거리 이동 시 시간을 줄여주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젊은 세대에게 특히 더 인기가 많습니다. 빨라서 강의실에서 강의실 이동할 때 거리가 좀 되니까 이용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편해서 걸어다니기 귀찮은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하지만 인기가 늘면서 덩달아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5년 전보다 무려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 2017년 4명이던 사망자도 2021년에는 19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교통사고를 분석해본 결과 3월과 5월인 봄철에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월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봄에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이용량이 떨어지면서 1월 평균 100건 이하로 줄었던 사고 건수가 날이 풀리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이나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도 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에서 탈 수 없고 자전거 전용 도로 통행이 원칙이라며 안전한 주행 습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은 물론 주행 속도 엄수, 도로 이용에 따른 운행,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더 자주 마주치게 된 개인형 이동장치. 인도에서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GPS를 이용한 스마트워치 지원을 통해 관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예산군 이선영 장애인 복지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 복지팀장 이선영입니다. 예, 먼저 이번 사업 어떻게 추진하게 됐나요? 네, 이번 사업은 예산군 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고민하던 중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실종 사고가 잦은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약 6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이 있어 실종과 범죄 노출 등 예방적 차원으로 위치 추적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네, 이번 사업은 우선 20명의 발달 장애인을 선정 후 기기를 교부하게 되는데요. 1순위로 실종 이력이 있는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 중고 발달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순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발달 장애인의 위치가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사전에 설정한 안심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발송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실종이나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이선영 장애인복지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의회가 부나무와 간호로 담수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태안군의회는 오염 담수 방류로 인해 천수만 양식장 굴과 바지락이 집단 폐쇄하는 사례가 3년 전부터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수 관리 주체인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에 총파업 대비에 나섭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적용 등을 요구하며 31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체급식으로 빵과 도시락 등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또 내부 인력을 활용해 초등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